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선천적으로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한 편이라 제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운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면서 크게 다쳐본 적이 없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대충 깁스나 하고 퇴원하면 될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입원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워낙 조용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 평소에 예쁜 간호사 없는지 구경하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간호사를 몇 명 찾았습니다.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저와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서 친해지기 힘들었고 우리 병동에 예쁜 간호사가 둘이나 있길래 자주 대화 나누면서 친해졌어요. 예전부터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키 크고 덩치 크다고 여자들이 싫어했는데 30대가 넘어가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여자들이 좋다고 난리였습니다. 그 예쁜 간호사 2명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하자고 했더니 금방 핸드폰 번호를 제게 주었어요. 처음부터 꼬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것은 아니었는데 병원이라는 공간이 낮에 할 일이 없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2명의 간호사와 서로 문자도 보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 나중에 퇴원하면 밖에 나가서 같이 밥도 먹기로 약속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봤더니 저랑 친한 간호사 중에 한 명이 나이 많은 아저씨 환자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를 말리다가 그 와중에 저와 싸움이 붙었고 아저씨가 먼저 저를 때려서 저도 참지 못하고 같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결국 쌍방으로 처리되었지만 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 아저씨와 함께 저도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나서 그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도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은 간호사를 희롱한 그 아저씨가 문제인데 말리던 저도 강제 퇴원당하고 피해자인 간호사도 징계를 당한다는 사실이 좀 짜증났어요. 그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못 본 척 참고 넘어갔으면 간호사가 징계를 받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사에게 사과라도 하고 싶었는데 강제 퇴원 당한 병원에 찾아가는 게 쪽팔리기도 해서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다른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그 병원 사람들 곤란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구해준 그 간호사는 아니었고 함께 친하게 지내던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퇴원 기념으로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그녀가 쉬는 날에 따로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녀가 해준 이야기는 제가 구해준 그 여자 간호사가 그 일 이후로 징계는 물론이고 남자 환자에게 꼬리쳤다고 소문이 나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도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일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까지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연락해서 위로 좀 해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나서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할 걸 계속 후회만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하기엔 조금 늦었지만 다음 날에 연락했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어요. 밥 사줄 테니 언제 한번 시간 내라고 했는데 주말에 만나자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건데 그녀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밝아 보이더라고요. 예전 제가 입원해 있을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이라서 반갑긴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괴롭힘 당하면서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애써 밝은 척을 하는 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재미있게 놀아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으로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갔어요. 생각보다 술을 잘 못 마시는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취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취했는지 그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날 제가 구해준 걸 아직도 잊지 못한대요. 너무 고마웠다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종종 그런 일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구해주고 편이 되어준 사람은 제가 유일하답니다. 그런 이상한 아저씨가 추행을 하거나 못된 농담을 할 때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처신 제대로 하라는 말만 했대요.
처음으로 자기 편에서 싸워줘서 정말 감동했다면서 오늘만큼은 뭐든지 제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술집이 약간 일본식 주점이었는데 미닫이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닫으면 개별 공간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닫고 제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천천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녀는 정말 예쁜 여자였습니다. 간호사 일을 할 때도 예뻤는데 이렇게 밖에서 완전 꾸민 모습을 보니 훨씬 더 예쁘고 제 스타일이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옷도 살짝 노출이 있고 몸에 딱 달라붙는 몸매가 다 드러난 옷차림이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를 꼬시려고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안 그래도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대로 여자를 못 만났던 저였기 때문에 그녀의 육탄 돌격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대로 주변 의식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붙들고 서서히 입을 맞췄어요. 하면서도 이래도 되는 건지 머릿속으론 자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녀도 저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은혜를 갚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제 눈앞에 있는 그녀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참 술집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버릴 것 같아서 잠시 진정하고 술집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키스하기 전까지는 참 즐겁고 편한 분위기였는데 괜히 그 뒤로 어색해졌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밤길을 걸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집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밤새 있어도 괜찮은 건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그녀와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좋다고 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얼마 전 방청소를 해놔서 집은 깨끗했어요. 살면서 집에 여자를 데려온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못다한 키스를 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여러모로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녀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우리 집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덕분에 큰 병원 다니지 않고 그녀가 일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요. 요즘은 거의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 궁합도 잘 맞고 모든 면에서 잘 맞는 최고의 여자친구입니다. 가끔 그녀에게 저 때문에 직장 잃고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 만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다친 곳은 거의 다 나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다음에도 그녀에게 찝쩍거리는 나쁜 사람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우연한 계기로 그녀와 사귀게 되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끝까지 그녀를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로 잘 맞춰가며 예쁜 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